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토익 왕초보도 20일 기본 개념 완성 마스터 1강 시작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유형이라는 게 낯서니까 기본적인 유형 정리도 좀 필요하고, 또 영어를 아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듣기를 하실 때 이 아는 단어도 소리를 잘 몰랐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익을 뭐 예를 들어 한 700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뭐 700반을 바로 들었을 때 조금 기본기가 약하신 분들은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기고, 또 이제 영어 자체가 또 다른 식의 뭐 수능이라던가 뭐 편입이라던가 다른 영어를 하시다가 이제 또 토익이라는 유형으로 들어오실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토익 왕초보도 20일 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정말 영어가 처음이신 분들 포함해서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이 좀 기본을 튼튼하게 해서 한두 과목 정도 들어서 한 70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 강의 말고 또 스텝 2 강의로 저희가 이제 700점을 또 목표로 하는 개념 또 완벽 마스터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따지자면 요 강의에서 먼저 기본을 하시고 이제 다음 단계 강의로 가서 좀 더 이제 토익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2단계로 지금 강의를 구성을 해봤고요. 또 이 강의는 다른 인강하고 틀리게 선생님 뭐 딕테이션 이렇게 받아쓰게 하는 자료도 드릴 거고, 또 숙제 자료도 드리고, 또 강의마다 그런 숙제 여부 이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해서 약간 강제성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인강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강제성이 있는 약간 오프라인 분위기식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조금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처음에 잘 따라오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게 RC하고는 좀 틀려서 이 듣기라는 건 한 만큼 느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단어 잘 외워주시면서 유형 정리 잘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뭐 저희가 드리는 자료라든가 뭐 숙제하는 방법, 또 음원 같은 거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강 바로 전에 OT 강의라고 따로 제가 찍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는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OT 강의 때 다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1강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LC 100문제 중에서 제일 쉽다라고 하는 게 파트 1의 6문제고요. 아마 토익 전체적으로 200문제를 따져서도 가장 쉽다고 하는 게 파트 1이긴 한데, 이 쉬운 건 상당히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파트 1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하나도 안 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개념을 잘 완성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파트 1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6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 앞에 나오는 6개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다음 파트를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점을 저희가 목표로 할 거고요. 파트 1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진 총 6개가 나오는데 이제 한 개 한 개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을 제일 잘 설명한 보기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보기 중에서 주어진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3가지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제 전략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 특징이 뭐 설명은 굉장히 쉽게 하는데 이렇게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기의 토익 같은 경우는 끝내셔야지 이게 공부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익혀서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으면 되니까 조금 저는 전략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할 거고, 중간중간에 스킬들도 좀 제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시험 때 뭐 만점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700 목표를 우리가 딱 정해놨다면 그 단계를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전략.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딕테이션을 해라, 받아쓰기를 해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뭐가 들려야 받아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가 처음인데 뭐 NHK를 듣고 써라 그러면 못 쓰지. 그러니까 이게 받아쓰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쉐도잉도 많이 얘기를 해요. 쉐도잉은 들으면서 따라 읽기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음가, 사운드를 알아야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부 전에 뭔가 조금 더 기본적인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어휘예요. 그래서 이 LC 어휘는 일반 어휘하고 조금 틀린 게 뭐 그게 명사구, 동사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소리랑 강세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복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아는 만큼 들리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LC에 나오는 단어가 RC, 문법이나 독해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소리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하고 음가를 제대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 20강 동안 단어들을 단순히 이게 무슨 뜻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는 또 어떻게 나고,
호주식으로는 또 어떻게 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토익에 나올 수 있는 발음이 영국식, 미국식, 호주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미국식은 잘 하시는데 영국식, 호주식을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제가 많이 할 겁니다. 명사, 동사를 많이 익히셔야 돼요. 파트 1을 잘 하시려면. 그래서 명사는 이게 명자가 이름 명자죠. 그러니까 사물의 명칭.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칠판 이런 것들. 사진에 나올 수 있는 사물들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동사의 동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뭐 걷는다, 뭐 예를 들면 뭐 손을 뻗는다 이런 동작들을 설명해 주는 말이 동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잘 아셔도 파트 1은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저랑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풀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어휘들을 내 걸로 만들고 하는 반복 연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예를 들면 뭐 걷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워킹도 있지만 조금 선생님이 어렵게 하면 거닐다라고 할 때 스트롤링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00 그 이상으로 가려면 이런 단어들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난 700이야. 그럼 요에만 가고 그 이상을 노려. 그럼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렇게 폭을 좀 넓히셔야 되고 앉아 있으면 sitting인데 이렇게도 써요. be seated. 이렇게 조금씩 어려운 표현들이 있죠. 연주하는 게 play인데 뭐 공연하다 그래서 perform 이렇게 주기도 하고 천장 같은 건 이제 ceiling이죠. 이건 뭐 파트 1에만 잘 나오는 단어고요. 뭐 책상, 데스크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어휘를 정확한 발음으로 저랑 익힐 텐데 제 물론 발음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네이티브 성우의 발음을 갖고 저희가 연습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선생님 또 복습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숙제한 것도 제가 점검을 좀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자유롭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조금 제가 속박을 하는 스타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OX법이 중요한데 보기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답 위주로 많이 가시니까 다 듣고 제일 좋은 걸 찍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들었던 걸 까먹을 수도 있고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어려운 함정이 한 개씩 있어요. 어려운 보기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멘붕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닌데 사진하고 안 맞는 설명인데 모르겠는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얘가 답인 거지.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야. 한 개는. 그게 답일 수도 있고 이거 모르고 이게 답이면 이거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4개 보기 중에 1개가 보통 어려운데 그건 그냥 피하자고요. 우리가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는데 더러워. 피해. 그렇게 해서 1개는 제끼고 승부 보셔도 되니까 어려운 거 하나는 제끼셔도 됩니다. 괜히 저거 신경 쓰다가 다음 보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OX법의 가장 큰 핵심은 오히려 세모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수업 때 보면 무조건 막 세모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3세모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큰일 나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 들으면서 이 세모들을 전부 OX로 좀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세모를 100% 활용하자. 마지막, 선생님이 만든 법칙인데요. 동배의 법칙이잖아요. 선생님이 기술 같은 거 막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또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그 0단기 기술서라는 파란색 책이 있습니다. 뭐 문제집도 있고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집필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스킬이란 게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막 듣고 푸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또 수업 듣게 되면 그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도 스킬들을 좀 많이 차용을 해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동배가 뭐의 약자냐? 이게 동작, 얘는 배경, 얘는 외모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보이면 그러니까 6개 중에 사람 나오는 게 평균 5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고 보고 1개 빼고는 그럼 사람의 동작을 먼저 봐요. 생각해보는 거죠, 동사를. 그 다음에 배경을 보세요. 요즘은 배경도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여주지만 막 전자칠판이 뒤에 있어. 이런 게 막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명사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아주 가끔 외모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외모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막 짜증나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착탈이 가능한 장신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앞치마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같이 좀 정리를 하는데 순서는 동작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배경, 그다음 외모인데 얘네 둘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얘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진은 동작, 배경, 외모 순으로 먼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도 초보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냥 확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거 나오겠지라고 한번 머릿속에 띄워놓고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로 따지면 슬라이더를 던질 거 하고 치는 거랑 보고 그게 꺾이는 걸 보고 치는 건 좀 틀려요. 그러니까 후자가 되려면 타격 천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모두 필요하다. 게스트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 들어볼까요? 선생님 막 말로 하면은 뭐지? 할 수 있으니까 샘플 문제 하나 갖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틀리셔도 돼요. 처음 하니까. 그래서 가볍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일단 문제를 들려드리면 나름 OX 세모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환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환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아까 제가 OT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다 그랬으니까 그 영상 다시 가셔서 보시고 자료 받으셔서 출력하셔도 좋고 화면상으로 띄워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또 설명드려야 될지 들어갑니다. A. He is posing for a picture. B. He is holding a camera. C. He is setting up a tripod. D. He is looking at the mirror. 뭐 OX를 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하나도 안 들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청취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토익적 어휘를 잘 모른다고 말해요. 와, 난 수능 되게 잘했는데 수능하고도 조금 틀려요. 나오는 어휘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한 건데 제가 일단 힌트를 좀 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토익에 나오는 펄톤에 나오는 문장이 이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전명구라고 해서요. 이렇게 전치사 명사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받아쓰기를 하던 따라 읽기를 하던 중요한 건 굉장히 세게 발음하는데 특히 뭘 세게 발음하냐면 여기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들보다는 동사 자리에 오는 동사랑 이 목적어 얘네들을 되게 세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실 때 보통 한 문장에서 두세 개 정도만 세게 들리는 걸 따라 읽거나 따라 써주시면 돼요. 이거 쉐도잉이나 딕테이션 하는 방법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텐데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단어만 외우고 발음만 좀 익혀주면 충분히 OX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A. He is posing for a picture. 한 번 더 할까요? A. He is posing for a picture. 두세 번 들었는데 안 들리면 스크립트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들을 땐 스크립트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세 개 기억나세요? He is는 잘 안 들려요. Posing, 그다음에 for는 안 들리고 picture.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봐. 당연히 he죠. 이 사람 she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떨어진다고. He is 뜻이 없으면 약하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pose는 동사니까 올라가요. posing 전치사 뜻이 없어요. for로 떨어집니다. for a picture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얘랑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하던 따라 읽기를 하던 둘 다 같이 하셔도 되고 포즈의 뜻은 아셔야겠죠. 포즈는 포즈를 취하는 건데 사진은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토익의 특징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주는데 이건 지금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포즈 취하는 건 제가 막 이렇게 해야 포징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동작 자체가 불일치가 된 거죠.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posing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B. He is holding a camera. 한 번 더 할까요? B. He is holding a camera. 발음도 조금 비슷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따라 읽을 때 holding 잡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건 지금 안 들리죠, 저도. 약하단 말이에요. holding 잡고 있어요. 잡고 있죠. 뭐를? 떨어져요. 카메라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발음이 camera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공부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글씨는. 카메라가 아니라 다 같이 뭐라고요? camera 그렇게 하셔야겠죠. 이렇게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도 많이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정답이죠. 계속 갑니다. C. He is setting up a tripod. 이건 좋은데요. C. 오답이지만 공부할 거는 C 쪽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답만 탁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다른 보기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C. He is setting up a tripod. 아까 이건 두 가지. 세팅업부터 해드릴게요. 요거 설치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설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셋업인데 제가 발음해드릴게요. 요런 걸 모음이라고 불러요. 아, 에, 이, 오. 요것도 이제 모음이죠. 이니까 이게 자음이고 모음 사이에 강세가 여기 딱 오면 이거 우리가 강모음이라고 불러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건 강세가 없는 모음이라 양모음이라고 부르는데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오는 T는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거의 D나 리을로 바뀌어요. 플랍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발음하실 때 setting up 그럼 영국식인 거예요. 저는 setting up이 좋아요. 그럼 영국, 호주. 미국 가면 뭐라고요? setting up 하셔도 되고요. 더 꺾으면 setting up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응용할까요? 같이 해볼까? 이거 뭐라고 읽을까? 앉아있는. 오케이? 미국 가면 뭐라고요? sitting 아니가 sitting. 영국 가면 뭐라고요? sitting 이렇게 세게 발음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 발음의 차이가 생겨서 두 가지 다 발음 기억해 두시고요. 요 try라는 말은 3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삼각형 그럴 때 무슨 앵글? 그렇지. 트라이앵글, 앵글이 세 개지. 그러니까 try라는 말이 3인데 트라이포드 그러면 이런 삼각대를 트라이포드라고 불러요. 자, 이건 맞죠? 근데 여기서 틀리는 거야. 설치는 이미 끝났으니까. 세팅업이 답이 되려면 막 설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D. He is looking at the mirror. 진짜 안 됩니다. 두 개 들으셨나요? A. D. He is looking at the mirror. is 별로 안 중요해요. looking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mirror인데 이것도 발음 좀 해드릴게요. 보는 건 맞으나 이게 여기서 들리는 거죠. 거울이 없으니까. 이거 발음하실 때 mirror라고 하면 안 돼요. R 발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념 완성이니까 발음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 R 발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R. 지금 피곤할 수 있으니까 해볼까? R 해보세요. R 이렇게 혀를 이렇게 꺾어야 돼. R. M 하신 다음에 꺾으세요. mirror가 아니라 mirror 이렇게 더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미러, 백미러 할 때는 이렇게 혀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미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더 꺾으세요. mirror 이렇게. 오케이?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깊은 소리가 나요. A. Looking at the mirror. 아, 미러가 아니라 mirror 더 꺾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혀 모양도 이렇게 손으로 해가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조금 더 해볼까요? 이제 예제를 풀어봤으니까 동작은 동사다. 사람의 모습은. 이제 대표적인 게 동사의 시제들은 이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책마다 이게 나와요. 뭐 베이직이든 스타트든 뭐 이렇게 토익 기본서를 보면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문법은 LC에서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인물 사진에서 보통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진행형을 되게 많이 써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진행형은 BING로 씁니다. 자, 이런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동사 외우실 때 ING를 붙여서 외우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work라고 하지 말고 working 이렇게 외우면 더 좋겠죠. 두 번째, 현재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 같은 거, 안 움직이는 것들은 뭐 길이 뻗어 있다 이런 건 현재형을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개념은 모르셔도 되고 형태는 have나 has 다음에 pp를 쓰는데 이건 문법 때 하세요. LC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때 써요. 근데 이런 거는 개념이라서 문법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LC에서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LC에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ing에 나오는 동사 그 다음 현재형으로 쓰는 동사, 그 다음 PP 형태의 동사의 뜻만 하시면 그대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개념은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뭐 우리 많이 아는 뭐 있을까요? 비동사 다음에 ing를 쓴다.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둘까요? 그래서 남자가 걸어가면 walking이라고 쓸 수 있어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재형은 사물이나 배경 상태, 안 움직이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할까요? 길이, 이게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어져 있는 이렇게 진행이 아니라 그냥 현재 보니까 이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물의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형을 쓰기도 합니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BING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시제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할까? 이런 거. 예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사물 상태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데 기차가 pulled into가 뭐냐면 기차가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ulling into 그럼 막 들어오는 거고 이건 어떤 느낌이냐? pulled라고 그냥 쓰면은 과거에 이미 들어온 거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have를 붙이면 들어왔는데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안 들려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기차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have pp는 뭐뭐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굳이 의미적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법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LC를 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꼼꼼하게 하시거나 너무 문법 생각하시거나 하시면 RC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LC는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복습 방법도 궁금하고 뭐 음원을 어디서 봤는지 막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그럴 경우는 우리 영단기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영단기 선생님이라는 탭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탭에 들어가시면 LC 선생님 중에 제 얼굴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틀린 얼굴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포샵으로 많이 변형된 제 젊었을 때 얼굴이. 거기 탁탁 클릭해보면 학습 질문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꼭 수업 때 궁금한 거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글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거의 제가 직접 뭐 어떤 다른 선생님들은 뭐 연구원이 달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직원분들이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해서요. 그래서 상담하고 이런 거 예전부터 막 연애 상담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강의하는 것만큼이나 재밌어 하니까 여러분 뭐 질문 좋습니다. 하루에 10개씩 올리셔도 좋으니까 어떤 거든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바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건 꼭 질문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오늘은 동사 얘기, 명사 얘기를 좀 해드렸고 첫날이라 좀 무겁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했던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하시면 돼요. 딴 세 개를 듣는데 보통 동작하고
사물의 명칭이죠. 명사가 중요한데 그럼 굉장히 세게 발음을 해주는 거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으로 익히는 게 좋고 토익은 미국식뿐만 아니라 모두 나온다. 영국식, 호주식도 나오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가능하면 듣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같이 말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5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스텝 1은 그러니까 개념 완성은 문제를 많이 푸는 강의는 아닌데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거고 저기 이제 스텝 2에 보면 아까 개념 완벽 700 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강의에서는 저희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볼 거니까 두 개의 강의가 서로 약간 단계별로 접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일단 5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할 거 있으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X 세모하시면 되고요. 교환에 바로 OX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들어갑니다. 도전. 모르면 그냥 세모하시면 돼요. Number 1. A. He is swimming in the water. B. He is riding in a boat. C. He is fishing at the shore. D. He is standing on a ladder. Number 2. A. He is walking along the street. B. He is pushing a cart. C. He is carrying a box. D. He is packing a suitcase. Number 3. A. They are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B.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C. They are walking side by side. D. They are shaking hands. Number 4. A. A woman is fixing a laptop computer. B. A man is pointing at a monitor. C. A woman is making copies. D. A man is adjusting a screen. Number 5. A. She is running on the beach. B. She is climbing up the ladder. C. She is putting on a jacket. D. She is wearing a hat. 그러니까 사실 Number LC는 six.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이론이 짜잔하고 문법처럼 믿다기보다는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중요 포인트를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사실 이런 문제풀이들도 지금은 뭐 양을 많이 늘릴 건 아니지만 개념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저희가 개념 완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 틀리셔도 돼요. 처음 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다 맞으실 수도 있고 1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상을 좀 해보는 거죠. 아, 낚시하는 게 나오겠구나. 그럼 사물을 보면 바다가 있고 낚싯대가 있고 바위 같은 게 있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걸 영어로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게 스크립트 없이 해야 되니까 일단 스크립트 가리시고 한 2-3번 들어보고 안 되면 이제 보면 되니까요. 강의 들을 땐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는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강의 들을 때는. A. He is swimming in the water. 한 번 더 할까요? A. He is swimming in the water. 이거 이제 영국식 해야겠죠. 그래서 he 어디서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다 안 들어도 되죠. he 다음에 어디서? 그쵸. 스위밍에서 제거하면 돼요. 수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영국 가시면 T 발음은 또 오히려 세게 하거든요. 아까 미국식은 제가 모음새 T를 굴린다 그랬는데 하나 더. 받침에 들어가는 R 발음은 또 안 해요. 이게 영국에 가면. 그래서 발음이 같이 해봐야 되거든.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어색해. 나 혼자 바보 될 수 있어. 같이 해야 돼. 자, water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water지. 그게 아니라 약간 발음이 water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국식 억양이 있어요. water 이렇게. 계속 갑니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water도 아니고 water도 아니고 In the water. water 이렇게. 두 번째. B. He is riding in a boat. 두 개죠. He is riding in a 안 boat. 쓰셔도 돼요. riding, boat만 쓰시면 돼요. riding도 아니에요. 타지도 않으니까.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 boat가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아니어도 아닌 거니까. 요거 연음되거든요. in a. 자음하고 모음은 붙어서 발음하실 때 in어가 아니라 riding, 이건 in a boat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솔직히 이건 몰라도 돼요. 계속 갑니다. C. C. He is fishing at the shore. 아, 좋은데요. He is fishing at the 두 shore. 개 하셔야 돼요. fishing, 그 다음에 shore 이렇게.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fish는 물고기도 되지만 동사로도 쓴다. 동사로 쓰면 낚시하다. 두 번째, 이거 안 들려요? at the shore, 이렇게 물가, 이렇게 물 가장자리를 shore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D로 갑니다. D.
He is standing on a ladder. 한 번 더 할까요? 스탠딩은 맞는데 A. He is standing on a ladder. 저 on a 여기서 들려요. ladder. 잘 나와요 생각보다. 사다리. 미국 사람이었으면 D도 T처럼 굴려요. 그러니까 ladder 이렇게 썼을 텐데 이분이 이제 영국 분이니까 발음이 약간 ladder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도 두 가지 발음이 날 수 있구나. 2번으로 갈까요? 맞으셨어도 좋고 틀렸어도 우리가 보충을 하면 되니까 복습하면서 2번으로 갑니다. 뭐 거의 이변이 없는 한 뭘 들고 간다, 걸어간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명사들도 알아야겠죠. 뭐 가방. 참고로 할게요. 이런 여행용 가방을 우리가 suitcase라고 불러요. 오케이. 옷이죠. 옷. suit. 케이스는 가방. 옷 같은 게 들어갈 만한 큰 가방. 트렁크 같은 거. T 발음 약해요. 가운데만. suitcase가 suitcase 이렇게 발음하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A. He is walking along the street. 정답이네요. B. A. He is walking along the street. 아까 he is walking 세게 발음이 떨어져요. along the street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억양 표시도 하면 좋겠죠. He is walking along the street. 이거는 따라서 거닐며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길을 따라 걸어요. 정답이고요. walking 대신에 strolling을 쓰셨어도 상관없죠. strolling은 거닐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B. B. He is pushing a cart. 이건 진짜 안 돼. B. He is pushing a cart. 카트까지 가면 안 돼요. 어디서? pushing에서 X죠. 밀지 않으니까요.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풀링이라고 했으면 또 몰라도 푸싱을 앞으로 밀어야 되니까 여기서 X. 카트도 아니에요. 동사 명사 싸움이구나. C. He is carrying a box. D. He is carrying a box. carrying은 좋아요. 들고 가는데 박스가 아니죠. 이게 박스가 아니니까. 탈락. 그러니까 박스 이렇게 들고 가야 되겠죠.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처럼. D. He is packing a suitcase. 한 번 더 할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케이스는 맞는데 어디서 드릴까요? A. He is packing a suitcase. He is 떨어져. He is packing a suitcase 이렇게 올라가요. 패킹은 짐을 싸다 이런 뜻인데 이게 답이 되려면 이분이 집에서 가방을 열어놓고 막 짐을 싸는 게 나오면 패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난하죠? 크게 어려운 문제 제가 안 드렸고요. 세 번째로 갑니다. A. They are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헷갈린다. A. They are working at the construction 약간 site. working 느낌이죠. working 일합니다. 어디서? construction site.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이거는 뭐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요게서 X입니다. construction site 우리말로 하면 공사하는 사이트가 장소예요. 우리가 웹사이트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웹이 이런 거미줄 같은 게 웹이지. 그러니까 우리 통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 웹사이트가 있으면 여기가 웹상의 장소. 웹사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 복합 명사인데 외워두시면 좋고요. 근데 공사 현장인지 알 수가 없죠. 이것만 갖고는 막 땅 파여져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두 번째. B.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진짜 알 수 없음. 이차하든 서로지만 어디서? 토킹에서. 잘한다. 근데 이 토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되냐면 토킹이 파트 1에서 답이 되려면 첫 번째, 서로 마주 보셔야 되고요. 마주 보다. 두 번째, 아이 컨택 같은 게 되면 눈을 서로 맞추고 있다면 대화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마주보고 있질 않아서 뭐 실제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마주보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토익 파트 1에서는 토킹이라는 게 답이 되려면 반드시 마주보거나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C. They are walking side by side. 정답인데요. They are walking side by side. 괜찮죠. walking 걸어요. 어떻게? side by side. 이거는 수거니까 하나 외워둡시다. by가 옆이라는 뜻이고 사이드, 잠깐만, 바이가 옆에, 사이드는 옆구리잖아요. 그래서 옆구리 옆에 옆구리인 거예요. 나란히. 우리가 발음 빨리 하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빨라져요. 같이 해볼까요? 나란히가 뭐라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래서 그 가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하잖아요. 방학 되면 꼭 그렇게 남녀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붙어서 해요. 손도 만지면서 하고 막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성적만 나오면 좋은데 근데 특이한 게 이 커플 토익은 두 분 중에 꼭 한 분만 성적이 잘 나와. 이상하죠? 그래서 꼭 토익 하면서 깨지는 커플 너무 많이 봤어요. 토익 급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커플로 공부를 같이 하시는 건 좋지만 서로 같이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한 분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Walking side by side. 정답이에요. 나란히 걸으니까. D. They are shaking hands. 이건 수거죠. shaking hands. shaking은 흔들다. 손이 두 개니까 hands. 악수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악수 안 하니까 X예요. 아니면 서로 인사한다 그래서 greeting each other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어요. greeting이 조금 더 큰 말이겠죠.
범위가 뭐 악수하든 목례하든 다 greeting인데 거의 대부분 이 영미권에 있는 분들은 악수를 통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동의어니까 같이 알아둘까요? 요거 좀 굴려야 되겠네요. 모음 사이트라 해서 greeting이 아니라 영국 가면 greeting, 미국 가면 greeting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A. A woman is fixing a laptop computer. 한번 더 할까요? A. A woman is fixing a laptop 제가 computer. 많이는 못 들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수업 시간에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원을 통해서 음원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받아쓰기도 하시고 수시로 좀 많이 듣고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 A woman is fixing a laptop computer. woman fixing 고쳐 여기서 X예요. 여자분이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X. 요거 하나 알아둘까요?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우린 쓰는데 물론 노트북도 노트북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토익에서 보면 노트북은 거의 공책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물론 노트북 찾아보면 맨 끝에 뜻으로 노트북도 있겠죠. 우리 컴퓨터 노트북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토익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노트북 할 때 우리는 랩탑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기억 오래 하시라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 랩이 뭐냐면 제가 그림 못 그리는데 그릴게요. 충격적 그림. 사람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니거든요. 무릎. 요 위 허벅지 상판. 여기가 랩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 여러분이 안다 그럴 때 탁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렇게 쓰는구나. 무릎을 친다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무릎까지 손이 안 가는데요. 여기 위를 탁 치잖아요. 거기가 랩이거든요. 그래서 랩 위에 두고 쓸 수 있는 컴퓨터라 그래서 원래는 랩탑인데 그래서 우리가 책상 위에 두고 쓰면 또 뭐야? 데스크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생략이 돼서 쓰여져도 되니까 이 노트북을 우리가 랩탑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무릎 위에 두고 쓸 수 있는 노트북이다. 계속 갑니다. B. A man is pointing at a monitor. A man is pointing at a monitor. 미국 사람이네요. 포인팅,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정답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발음이 O 발음을 미국 사람들은 R로 많이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O 발음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모니터 그런다는 건 우리가 이제 외래어를 처음 들여왔을 때는 영국식을 좀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톱10. 우리 톱10이라고 그랬잖아요. 톱10. 오케이? 오. 근데 이게 요즘은 뭐라 그래요? 탑1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외래어 표기에서 조금 더 미국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C. 그러니까 마니터도 되고 모니터도 된다는 얘기고. A woman is making copies. A woman is making copies. making copies 복사하다인데요. 뭐 복사기가 있긴 해요. 근데 복사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making에서 탈락하시면 됩니다. D. D. A man is adjusting a screen.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있네요. A. D. A man is adjusting a screen. 스크린이 중요한 게 아닌 건 아시겠죠? 동사가 더 중요한데 이 단어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발음이 일단 중요한데요. 저도 예전에 학교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발음보다는 철자가 더 중요하니까 어드저스트 막 이렇게 외웠어요. 어드저스트 암흑기죠. 선생님이 암흑기 막 어드저스트 막 조정하다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조정하다라는 뜻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볼륨을 조정하거나 의자 같은 거 막 조정하거나 어저스팅이 맞는데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 굳이 설명드리면 이 어드라는 말이 뭐뭐를 뭐 이런 뜻이죠. 뭐뭐를 저스트는 딱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맞추는 거죠. 볼륨도 딱 10이면 10 이렇게 맞추는 게 어드 저스팅인데요. 그러니까 뜻이 얘보단 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하실 때 어드 저스팅이 아니라 뭐랄까 어저스팅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이 발음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아주 빨리 발음하는 네이티브는 거의 저스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아주 빠르게는 아니겠죠. 이게 대화하는 형태의 지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아주 천천히 발음해도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D. A man is adjusting a screen. 어저스팅 이렇게 된다요. 어드저스팅이라고 한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음을 네이티브 발음으로 스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긴 하실 텐데 계속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적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정 못하죠. 이렇게 잡고 해야 되니까 탈락. 5번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처음이라서 제가 내용을 많이 하기보다는 토익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좀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다음 강의 또는 다음 단계의 강의에서 문제 많이 풀어드릴게요. A. She is running on the beach. 한 번 더 할까요? B. A. She is running on the beach. She's running on더는 솔직히 안 들려. beach 이렇게 들은 건데 running 맞죠? 근데 어디서 들려요? 여기서 들리지.
그러니까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해변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친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친하다고 할게요. 벌써 우리 30분 봤으니까 친해진 거야. 이거요. 짧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 길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하면 욕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삐치하면 안 되고 하기도 좀 그래. 비치 이렇게 끄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무슨 욕인지는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B. She is climbing up the ladder. B. She is climbing up the 다 ladder. 틀려요, 이거는. 클라이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레더, 사다리도 없으니까 동사, 명사가 다 아니구나. 업더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클라이밍이 오르다, 레더, 사다리. 사다리는 두 번째 나왔습니다. 레더, 잘 나온다는 거죠. C. She is putting on a jacket.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C. She is putting on a jacket. D. She is wearing a hat. 그렇죠? 일단은 C부터 할게요. 제가 D까지 모르고 틀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put on 하고요. wear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사전 보면 둘 다 입다라고 나와요. 입다, 착용하다. 근데 이게 뜻이 틀려요. 우리말은 상당히 좋은 언어인데 저는 우리말을 되게 사랑하는데 모든 언어는 다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상태 동작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안경을 현재 쓰고 있는 걸까요? 이미 아니면 쓰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신고 있거든? 맨발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쓰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는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putting on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저도 외운 거예요. 동작. 우리말에는 구분을 안 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상태입니다. 그럼 해드릴게요. 제가 안경까지 벗고 이러면 좋은데 깜짝 놀라실까 봐 벗진 못합니다. 함께 안경을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잡고 쓰려고 해. 그럼 putting on. 안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안경을 쓰고 있는 중이야. 이미 끝났어요. 이러면 wearing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토익에서는 뭐가 답이냐면 얘보단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착용한 상태로 나오는 거지 착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출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조건 오답은 아닌데 거의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말 해석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A. Ladder. C요. C. She is putting on a jacket. putting on a jacket.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다. 이게 입고 있는 건지 입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영어적으로는 putting on을 쓰면 정말 입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을 끼면서 이렇게 막 입으려고 하는 중. 지금 재킷을 입고 있죠. 이렇게 이미 입고 있으면 뭘 써야 돼요? wearing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putting on은 동작, wearing은 상태. 그러니까 putting on은 답이 잘 안 돼까지 하시면 좋은 스킬이 되겠죠. 그럼 D는? D. She is wearing a hat. wearing 맞아요.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hat 들으셨죠? 그러니까 on은 잘 안 들리지만 she is wearing a hat 쓰고 있다. 근데 이걸 만약에 putting on이라고 줬으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썼잖아. putting on. 선생님 지금 wearing glasses. 오케이? 이렇게 벗고 쓰려고 하면 putting on glasses.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둘 다 쓰는 중이다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기본 개념 완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토익의 함정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알고 지나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개념을 홀딩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실에 가보시면 오늘 했던 음원이 있을 거고요. 자료 받는 법은 OT에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 플레이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동영상이 나와요. 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은 뭐 1강, 2강, 3강 이렇게 고르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플레이어 오른쪽에 거기 보면 여기 약간 아이콘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압축된 파일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교환, 책처럼 돼 있는 PDF 파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원이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수업 때 하는 거니까 복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많이 따라 읽으시면 돼요. 유형은 뭐 우리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두 번째 숙제가 있을 거예요. 숙제는 문제만 나와 있는데 문제 풀고 음원도 따로 있겠죠. 숙제 폴더에 음원 있고 그다음 교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숙제는 하시는 거예요. 일단 풀어보고 복습도 하는데 이제 제가 다음 시간 2강 때 숙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좀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 할 수 있는 종이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거.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장 단위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한번 틀어놓고 써보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안 들리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듣고 써주시면 되고 두세 번 정도 들었는데 못 쓰겠다 그러면 바로 스크립트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딕테이션 요령은 제가 OT에도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또 2강 시작할 때 요거 어떻게 딕테이션 하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직접.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드리고 또 기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는데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2강 딱 시작할 때 제가 숙제 점검하면서 딕테이션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처음이라서 좀 낯선 것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이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차근차근 쌓일 테니까 처음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단계, 특히 이제 기본 개념 완성은 뭔가 결과물을 내는 강좌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점검하고 외우고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계속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근데 괜찮다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 항상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고 저희 2강에서 좀 뵙도록 할까요? 화이팅!